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인문학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포츠 산업에 나아갈 길, 과연 스포츠 산업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스포츠 산업에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잘 벤치 마킹해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케이스 스터디 소개에 대한 목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가져온 회사는 3M입니다. 네, 3M이라는 회사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포스트잇 굉장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설립 연도는 1902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회사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 사업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9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도 3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생활용품에 있어가지고 여러 부분에 커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1948년 전 CEO였던 윌리엄 맥나이트가 직원들한테 스스로의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할수록 우리 회사는 더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M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수가 용인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멋진 회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M에서 재밌는 것은 15% 룰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15% 룰은 업무 시간의 15%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열정을 느끼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권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규칙을 15% 룰이라고 하고요. 이게 3M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M에서 각 그 연구원들이라든지 또는 R&D에 종사하는 그 회사원들은 이 3M에서 과연 소비자의 니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을 자기 업무 시간에 15%는 자유롭게 해라 이런 것들이 15%의 룰이고요. 그런 걸로 해서 바로 탄생한 게 포스트잇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많이 쓰시는 스카치 테이프. 생활용품에서는 스카치 브라이트라든지 또 의료용품, 첨단 산업 소재에서도 3M은 발굴의 그러한 업체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에서 중요한 것은 R&D인데요. R&D 투자와 혁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그런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매출의 6% 정도인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조 한 8천억 이상을 R&D에 매년 투자한다고 하고요. 3M이 갖고 있는 그 출연한 특허만 해도 1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3M에는 15% 룰 말고도 40% 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NPVI라고 얘기합니다. New Product Vitality Index. 그래서 지난 5년간 출시된 신제품의 전체 매출의 최소한 40%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의 총 매출이 우리 전체 매출의 최소 40%를 넘게. 그러니까 3M은 옛날부터 장수 제품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5년 정도 나왔던 제품들은 우리 매출의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민감한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0억 달러, 약 36조가 넘죠. 이런 돈이 1년에 36조 넘는 돈의 매출이 최근 5년 안에 만들어진 제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트렌드와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 꼭 볼 수가 있죠. 3M에는 6가지 리더십이 유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외부 시각에서부터 생산을 하자. 우리 시각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각은 무엇일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분위기. 세 번째는 상호 개발과 또 가르치고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요. 네 번째는 용기 있는 결정. 다섯 번째는 에너지, 열정, 위기의식을 갖고 조직 구성원들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업 문화.
여섯 번째는 3M 가치. 아까 얘기했던 15% 룰이라든지 40% 룰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런 가치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조직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잘 알려졌다시피 3M의 대표적인 상품은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요.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접착제에 대한 붙이는 접착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개발한 제품이 포스트잇입니다. 이 포스트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실패물입니다. 그러나 실패물이 대박을 낳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아마도 이런 실패물을 쓰레기통에 버릴 텐데, 그러나 실수를 용인하는 기업의 문화, 3M만의 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3M이 포스트잇이라는 대박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혁신과 용인과 성장의 어떠한 앙상블로 인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한국 3M은 그럼 언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을까요? 1977년에 3M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게 되고요. 한국 3M도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퇴사율이 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한다. 대략 96%는 그렇게 근무할 확률이 있고, 직원 수가 지금 약 한 1600 몇십 명이라고 하고요. 연 매출이 1조 4천억 원. 이건 2016년 기준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또 First Penguin Award라는 그러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Penguin Award는 뭐냐면 바위 끝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첫 번째 펭귄을 높이 사는 그런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펭귄의 습성이 어떻죠? 먼저 가기를 두려워하지만 한 명이 뛰어내리면은, 한 명은 아니죠.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우르르 군중의 그런 어떤 그 펭귄들이 같이 바다로 뛰어내리듯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명이 되기 힘들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이 한 명이 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시상하는 문화가 한국 3M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3M의 재밌는 제도 중에 하나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 프로그램은 한국 지사에서 매출의 몇 프로를 특허낸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M의 본사에는 어린이집도 운영해서, 우리 이제 기혼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3M의 어린이집에서는 애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 또 5시 이후에는 남의 신경 쓰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M으로부터 배울 것은, 우리 스포츠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바로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라. 성공하고 싶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15%의 룰가처럼 구성원들이 자기 개발 시간을 부여할 때 그 조직은 성공합니다. 우리의 피트니스, 우리의 스포츠 브랜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15%의 일의 총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개인도 발전하게 되고 조직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인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영역의 회사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트렌드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을 조직이 나서서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가 시간을 적절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그 다음에 여가와 일이 연동되는 시스템, 일과 삶의 균형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택트 시대에도 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3M을 통해서 우리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산업 4.0 시대에 과연 우리의 스포츠 비즈니스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조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강의였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